네,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요약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6장에서 저희가 디지털 부호와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지털 부호하고, 그래서 단극형, 극형, 양극형, 블록코드 멀티레벨 있다고 했고요. 이것들 그림 그리는 법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이 부분, 이 극형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바이페이지하고 디퍼런셜 맨체스터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는지 알면 되고,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디지털 데이터가 0일 때하고 1일 때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0일 때는 플러스 볼트에서 마이너스 볼트로, 1일 때는 마이너스 볼트에서 플러스 볼트로 간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문제에서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여러분들은 디지털 데이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퍼런셜 맨체스터까지 둘 중에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맨체스터는 0인 경우에는 이전 패턴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0으로 시작했고 1일 때 어떻게 돼요? 패턴이 바뀌죠? 플러스 볼트에서 마이너스 볼트로. 그 다음 1일 때 다시 마이너스 볼트에서 플러스 볼트. 1이니까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 패턴이 바뀌었죠?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0이 나오면 앞에 패턴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플러스 볼트에서 마이너스 볼트, 여기도 플러스 볼트에서 마이너스 볼트. 이것만 기억하셔가지고 맨체스터랑 디퍼런셜 맨체스터 두 개 그릴 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부호화 종류가 있고요. 진폭 편의 변조는 디지털 데이터에 따라서 101011 네, 요걸 예로 들면 진폭 편의 변조 같은 경우에는 1일 때는 신호가 나오다가 0일 때는 안 나오고요. 다시 1일 때는 나오다가 0일 때 안 나오고, 1일 때 나오고, 그 다음 1일 때 나오고. 이게 진폭 편의 변조 ASK입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SK, 그 다음에 FSK, 얘가 FSK입니다. FSK는 1일 때는 이렇게 높은 주파수, 0일 때는 한 번, 1일 때는 높은 주파수, 0일 때는 낮은 주파수, 1일 때는 높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상 편의 변조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크기는 같은데 시작하는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일 때는 정상, 0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PSK입니다. 그래서 1일 때는 정상, 0일 때는 반대, 1일 때는 정상, 1이니까 정상, 이렇게. 이게 PSK.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리실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부호화 과정은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요 순서를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표본화는 영어로 샘플링이니까 샘플링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7장, 이거는 뭐 그냥 읽는 거니까 USB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중스타형의 구조다. 그 특성,
여기까지만 보라고 했어요. 여기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8장 요 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선 매체입니다. 무선 매체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거는 문제 나오기 좋죠. 그 다음에 전송 경로의 불완전성, 그래서 백색 잡음, 상호 변조 잡음, 혼선, 그리고 충격성 잡음, 그리고 주파수 편의, 바이어스 특성 왜곡,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중화 기법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FDM, TDM, CDM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런 내용이랑 동작 원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거를, 네, 요거는 여기까지는 안 낼게요. 알겠죠? FDM, TDM, CDM 요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요 비교, TDM에서 동기식 TDM이 있었고 비동기식 TDM이 있었습니다. 장단점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 TDM은 이제 6G 나오면 이 TDM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코드 분할 다중화도 배웠고요. CDM은 장단점 정도는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허프만 요거 문제 제가 낼 거라고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얘는 평균적인 코드의 길이를 줄이는 통계적인 압축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압축 과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압축을 하겠죠. 그래서 각 문자의 출현 빈도를 구한다. 그래서 요 표를 제가 드릴 거예요. 요 표. 그래서 출현 빈도가 가장 적은 문자들끼리 연결해서 이진 트리를 만들고요. 트리로부터 대표값을 얻습니다. 이 대표값은 가장 작은 값 두 개를 합친 값이 대표값이 되는 거고요. 파일의 문자들을 대표값으로 압축 파일을 생성한다. 빈도를 드리면 요걸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는 거죠. 요걸 그리고 요렇게 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A가 2, B가 18, C가 9, D가 30, C가 9, D가 30, 그리고 아마 2가 9고요. F3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압축 과정 첫 번째가 가장 작은 숫자들끼리 이진 트리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2랑 9가 가장 작으니까 이진 트리를 만들고 대표값 둘의 합, 둘을 더한 값이 대표값이 되는 거죠. 2랑 9 더해서 11. 그 다음에 이 11이랑 나머지 숫자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B, E, D, F랑 비교를 해서 순서를 정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9랑 11이 가장 작죠? 그래서 9랑 11을 이진 트리를 만들고 대표값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이랑 18이 가장 작죠? 그래서 이진 트리를 만들고 대표값 생성. 그쵸? 그 다음에 38, 30, 36 했을 때 30하고 36이 작죠? 얘 둘이 묶어서 대표값 생성. 38하고 66하고 비교해서 38이 작으니까 앞으로 오는 거죠. 앞으로 온 다음에 더해서 대표값 생성.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압축 과정 예시에서 마지막 트리 구조를 완성한 뒤, 지금 우리가 트리 구조까지 완성했고요. 각 문자의 고유의 대표값을 부여를 해줍니다. 왼쪽은 0, 오른쪽은 1을 부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왼쪽은 0, 오른쪽은 1을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8까지 오면서 0이 일단 붙은 거고요. 66은 1이 붙었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0, 여기로 가면 1. 그러니까 B는 00이 될 거고요. 20, 여기는 0, 1이 되겠죠, 일단.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서 0이 붙고, 여기로 가면서 1이 붙죠. 그러면 2는, 알파벳 2는 0, 1, 0. 그 다음에 11은 0, 1, 1이 되고요. 이쪽으로 갈 때 0, 이쪽으로 갈 때 1이니까 A는 0, 1, 1, 0, C는 0, 1, 1,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트리는 완성을 했고요. 오른쪽은 0, 1이니까 D는 1, 0, F는 1, 1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압축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RC 부호화 과정이 이렇게 됐었고요. 이 연산하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알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10001101 10001101 이고요. 여기 뒤에다가 내가 붙일 리던던시 중복 데이터 여기를 000 3개를 붙이고 싶다 하면 이렇게 3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수는 1001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O와 계산을 한다고 했죠. 모듈로 2 연산. 여기에 1001 하면 1 두 개니까 0, 0, 0, 1이 나옵니다. 그쵸?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하고서 뒤에 1, 1, 0까지 붙여줄 수 있죠. 얘네 0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0, 0 하고서 여기 1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1001 해주면 여기 0, 1, 1,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1이 되고요. 0 여기 없어지니까 0 되고, 그 다음에 아니죠. 여기는 아니죠. 여기 1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 1이 들어가서 1001 하면 여기가 0, 1, 1,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0이 내려오고요. 여기 또 1 그러면 1001 0101 나오죠. 그 다음에 0 붙이고요. 그 다음에 1 1001 하면 0011이 나오고, 여기였고 내려와서 여기 0 여기 붙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 세 자리가 딱 요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가 1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중복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 검출했을 때 연산 결과가 0이면 수신자가 똑같은 재수로 곱했을 때, 나눴을 때 0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진 오류 정정. 그래서 해밍 코드 나왔었죠. 오늘 수업 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릿수에 대한 바이너리 값을 우리가 구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exclusive OR를 해가지고 값을 얻어냅니다. 0010이라는 값을 얻어냅니다. 그럼 이 위치가 어디에요? 2번 위치죠. 2번 위치. 그래서 2번 위치에만 1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하시는 방법 알아두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마지막 수업 때 배웠던 거 제가 요약 그거는 따로 해드렸죠. 그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해밍 코드 요거 연산 방법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CRC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프만 트리 그리기. 이 세 개가 나온다면 100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